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바로 전설의 배송맨 전배님께서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밍도 너무나 좋아요, 우리. 제가 이 시간 맞추려고 진짜 쇠가 빠지게 뛰어서 배송 맞추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배님이 찾아오신 또 이유가 있으실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잠깐만요. 네. 프레임 좀 씌우고. 반갑습니다, 돌비님. 갈아 끼우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의학의 경계선이라고 해볼게요. 의학의 경계선? 네. 알겠습니다. 제목부터는 일단은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전배예요! 이게 일이 있던 지는 10년, 1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트에서 일을 할 때였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자다 있났는데 언제나처럼 밤이길래 출근도 안 하겠다. 뭐하지 했다가 시간이 7시가 다 돼갖고 이모님한테 전화나 해갖고 맛있는 것 좀 먹자고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는 지금의 와이프랑 만나기도 한참 전이었고 해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전화를 받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 이러는데 전화기 바깥으로 잔잔한 발라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 신당 주변에 자주 가는 선술집이 있는데 전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무슨 막걸리, 돌비 막걸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주 가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라드를 자주 틀어준 것 같아서 이모 혹시 돌비 막걸리 거기냐고 이랬더니 이모님께서 갑자기 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존댓말을 갑자기 이모 누구랑 같이 있어요? 통화하기 좀 그래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알았어요. 같이 밥이나 먹을까 했더만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이모님 전화기 바깥으로 웬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누구야?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이모님께서 바로 손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로 에이 딱 봐도 아니구만 남자네 그지 이러더니 전화기를 팍 뺏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어디 막걸리집이니까 이리로 빨리 와요 하면서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이건 또 싶었는데 문자가 바로 왔어요. 오지 말아라. 그 문자를 딱 보고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마음은 바로 접었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책자가 저희한테는 다였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책자 몇 개 꺼내가지고 뭐 먹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문자가 띠링 울리더라고요. 올라면 빨리 와. 그 문자 딱 보고 에휴 그럼 그렇지 싶어가지고 바로 술 먹겠다 싶으니까 차는 안 끌고 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이모님이 계시는 그 돌비 막걸리에 도착을 했고요. 그냥 들어가기 조금 그래갖고 편의점에 가갖고 그 견디셔 2병 있잖아요. 그거 2병 사가지고 그 막걸리집에 도착을 했는데 막걸리집 도착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 끝에 보니까 이모님하고 좀 젊은 여성분 굉장히 이쁘장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저쪽에서 등을 지고 계셔갖고 제가 이모님 쪽에 얼굴을 싹 들면서 왔어요 이랬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못 볼 거를 쳐다본 것 마냥 사색이 되시는 거예요 이모님께서. 그래갖고 표정이 왜 그러신데? 빨리 오래매 이랬더니 야 내가 언제 이럴라다가 갑자기 이모님께서 맞은편에 있는 여자를 싹 쏘아보시는 거예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언니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그냥 오라고 문자 보냈다고 왜 못 볼 사이도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불편해갖고 이모님께서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이모님 핸드폰을 빼들어갖고 문자를 나한테 했구만 이런 상황으로 비춰지긴 했었는데 그런다고 거기서 제가 어버버 탈 이유도 없고 그냥 봉투에 있는 거 견디셔 2개 꺼내가지고 하나씩 드렸어요. 이거 드시라고 지각한 것 같아갖고 하나씩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모님 맞은편에 있던 그 젊은 여자가 제 손을 확 끌어가지고 본인 옆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얘 뭐야? 언니 나 얘랑 같이 살면 안 돼? 어머 얘 봐봐 어이구 야 너 몇 살이야? 누나랑 같이 살래? 어디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상황이 저는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민망하기도 했었고 일단은 그 여성분은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냥 영화에 보면 구미호 나오는 그 전형적인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 네, 빼다 박을 정도로 일단은 지금의 제 와이프보다는 못생겼습니다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색조 화장을 눈 쪽에다가 까만색, 빨간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냥 딱 연예인?
와, 예쁘다. 누가 봐도. 그 정도의 외형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외형과는 반대로 굉장히 싼티나는 행동과 그런 말투? 오. 그냥 다짜고짜 처음 봤는데 뭐 나랑 같이 살래? 나랑 만날래?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손등으로 제 볼을 막 쓰다듬고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여잔가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보통 이 정도 하면 제가 아는 이모님 성격상 뭐가 하나 날라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갖은 극찬을 해주시다던가 이렇게 할 텐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쩍 민망한 투로 이모님 쳐다봤는데 이모님 그냥 저희를 본체 만체하고 막걸리 잔에다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뻘컥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이거 어떻게 되시는 분이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뭐 그냥 이것저것 해요. 이것저것 하고 뭐 점사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다 확 기분 나쁘면은 그냥 뭐 살도 날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 자체에서 어떠한 기품 그리고 뭐 제가 뭐 무속인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아우라 예.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슨 화류계 여자도 아니고 무슨 행동 거지 자체가 너무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구나 그렇겠습니다. 예쁜 여자 보게 되면은 특히나 솔로일 때 호감에 간다든가 와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생각이 든 거는 채 뭐 2초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더러웠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 옆에 계속 앉아있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저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담배 하나 피우고 놀란 가슴 좀 진정을 시켰죠.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제가 그 막걸리집을 가서 한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땡겨서 시 앞에 앉히더니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혼이 나간다는 게 이게 바로 혼이 나간다는 느낌이더라고요. 딱 놀란 가슴 담배 피우면서 딱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와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님 옆으로 앉았고요. 이모님 옆에 앉자마자 이 여성분은 갑자기 야 너 여기 앉아 내 옆에 앉으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모님께서 말을 뚝 자르더니 아이 됐고 이번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모르는 척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기도 했는데 이 이모님 맞은편에 있는 여성분은 싫어 내가 할 거야 이거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내일이야 내일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이모님은 재차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랬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단어로 한 10여 분을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저는 뭐하는 사람 뭐 불러놓은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따져보면 불러놓고 지금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는 찰나에 그 맞은편에 있던 여성분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더니 전화 왔다 언니 나 간다 우리 자기 다음에 봐 이러면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그 여성분이 가기는 갔고 저랑 그 이모님 둘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모님께서 한숨을 푹 쉬더만 막걸리 잔에 막걸리를 혼자 이렇게 막 따르려고 하길래 제가 막걸리병을 뺏었죠. 그래갖고 이모 왜 이렇게 혼자 자작을 하시냐 내가 따라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따라드리고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술잔에 술이 차 갈 때쯤 제가 병을 이렇게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냥 잔을 낚아채가지고 벌컥벌컥 드시는 거예요. 안주도 안 드시고 해갖고 이모 오늘 뭐 막살기로 하신 거예요? 안주도 먹고 그러셔야지 막 이랬더니 막 혼자 사색에 잠기시는 것 같더니 에이 썩을 것 이러더니 선배야 왔으니까 어찌됐든 이거 말상대 대주고 술상대나 좀 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뭐 언제나 안 그랬냐고 받으시라고 하면서 술잔 좀 따라드렸는데 몇 잔 연거푸 이렇게 드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선배야 너는 선한 사람이랑 악한 사람이랑 기준점을 뭘로 두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선한 사람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사람은 뭐 나쁜 일 했으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선배야 나는 있잖아 가끔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통쾌하다고 너는 어떨 때 보면 진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은 행동함에 있어서 그냥 올리 직진이라고 딱 경계선이 딱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만큼 이렇게 잘 나눠놓고 일을 하는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머쓱해졌죠. 그러면 그래 뭐 선인 악인 뭐 그렇다 치자 너는 그럼 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는 거예요. 위악이요? 위악? 어쨌든 그것도 악 아니에요. 안 좋은 거지 이랬더니 그래 뭐 그게 맞다면 맞는 거지. 선배야 이 얘기까지 한 김에 내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요거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요것도 한번 그러면 이 생각들을 한번 풀이를 해봐라 하면서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모님께서 언제나처럼 신당에서 점사를 보고 계셨었는데 예약 손님이라 해서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또래쯤 돼 보이는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남성분을 또리라고 지칭을 하고 또리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가 차갖고 그냥 저항 없이 미친놈 이 말 먼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모님께서 욕을 하니까 이 또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질세라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아버지 좀 죽여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예. 이게 진짜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이모님이 진짜 막 쌍욕을 퍼부어 버리려다가 표정이 악한 사람의 표정은 아니더래요. 너무 진지해 보이고 너무 좀 간절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있어서 얘기나 해보셔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또리가 본인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또리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의 기억은 없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있었고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5살인가 6살인가? 엄마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말 안 들어서 쫓아냈다. 너도 말 안 들으면 네 엄마처럼 쫓아낼 거니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또리 아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뭐 건달패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빵 간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간다고. 감옥에 갔다가 들어와서 며칠 있다 또 들어가고 나와서 며칠 있다 또 들어가고 몇 년 살고 다시 나왔다 또 들어가고를 하는데 죄명들을 보니까 뭐 종합선물 세트더라고요. 그 안에 뭐 사기, 폭력, 상해 그리고 그 중에는 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워낙에 그 또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리는 가족이 유일한 게 그 또리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밖에 없었었는데 고모도 그 상황에서는 혼자 살고 계셔서 고모랑 또리는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사고를 치고 징역을 살고 다시 나왔다가 또 며칠 보다가 몇 달 보다가 또 사고 쳐서 또 들어가고 이게 몇 년, 몇십 년, 10몇 년 동안 계속 되다가 또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런 계속되는 생활에서 계속 지쳐가면서 또 그 와중에 또리 아버지는 본인이 출소를 하면 집에 와서 그렇게 맨날 술 먹고 행패를 그렇게 부렸대요. 그 행패를 부리면서도 본인의 친누나인 고모에게 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또리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월급이라던가 이런 걸 받아오면 그걸 며칠 날 받는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와갖고 돈 내놓으라고 내가 너 이만큼 키워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나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돈을 그냥 싹 가져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이 또리가 본인 아버지니까 사고를 치고 그런다 한들 아버지니까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게 또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또리와 또리 고모가 살고 있는 집에 온 거예요. 네. 와갖고 다짜고짜 술 더 가져와라. 야 또리 돈 가져와. 나 술 먹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또리가 아버지 술 그만 드셔라 하는데 이 술이 취한 또리 아버지가 빰사다구를 갑자기 팍 날리더래요. 또리한테. 그러고 내가 낳아서 키워줬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야 빨리 나가서 소주랑 안주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다 또리가 아버지에게 화를 낸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맨날 술 많이 드시고 사고치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또리 아버지가 또리를 폭행을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냥 뭐 뺨을 때리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꿀밤을 때리라는 이런 체벌적인 폭행이 아닌 진짜 죽으라고 때리는 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모님께서 들은 걸 저한테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본인의 머리와 본인의 배를 마치 축구공을 전력으로 차올리듯 죽어라고 밟았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맞고 있는데 밖에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던 고모가 들어와서 몸을 날리면서 막았대요. 때리지 말라고 해. 왜 때리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때리냐고 하는데 이 또리 아버지가 이번에는 고모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어떻게든 고모 말리고 아빠를 말리고 해야 되는데 지 몸이 이미 만신창이더래요.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러다가 이 또리 아버지가 진짜 을 하다가 본인이 화를 내다 더 화가 나는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갈 때까지 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먹과 발로 발길질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뭐 쇠꼬챙이 같은 걸 꺼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소리가 딱 나자마자 고모가 소리를 막 일으켜가지고 밖으로 막 밀더래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너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숨어 나가서 숨어 하면서 또리를 밀어내니까 또리도 본인 몸은 잘 움직이진 않는데 어떻게든 숨어야겠으니까 뭐 경찰 이런 거 생각 안 나더래요. 일단 도망가서 숨어야겠더래요.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어디 대충 뭐 건물 있는데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무슨 호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몸을 구겨놨답니다. 그 안에다가. 그리고 본인이 잤는지 기절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시간 이후에 그 호로 사이에서 본인이 눈을 떴대요.
일어나니까 뭐 아침인지 낮인지도 모르겠는데 몸이 엄청 아프고 본인 머리랑 이빨도 지금 나간 것 같고 배도 너무 아프고 하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느껴지는 게 고모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집으로 후다닥 달려가 봤는데 집안에는 뭐 깨진 유리 조각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다 때려 부서져 있었고 방 안쪽에는 천장에 줄을 매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모님께서 있으시더래요. 또리가 그거를 보는데 예. 그냥 세상이 내려앉아지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터서 앉아가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울었대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경찰서라던가 이런 데 신고를 해가지고 경관분들도 오시고 119도 오시고 해가지고 시신 수습도 하고 해갖고 영안실에 이렇게 앉혀놓고 또 뭐 그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또리 아빠 같은 경우도 그 장례식에 왔는데 예를 들어 뭐 상주 혹은 뭐 가족으로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구석탱이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같이 오신 그 손님분들이랑 노름을 하고 있더래요. 도박을. 그거를 보고 아예 이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게 가족이냐. 나는 진짜 더 이상은 저 사람 상종도 하기 싫다. 내가 차라리 집을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러고 또리는 본인이 챙길 거 챙겨갖고 나가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가서 본인 혼자 집을 구해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래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 몇 개를 딱 주더래요. 이거 내가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가 돈이 있으면 날 좀 주고 없으면 내가 돈이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출 서류다. 네가 인감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 도장 가져서 도장 좀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근데 그때 당시 또 그 또리는 또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그 내역을 딱 가져왔더래요.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디다가 뭐 어떻게 자리를 얻어갖고 어떻게 과일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래 안 볼 때 안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다. 그 돈이 대략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게 2천만 원 정도 됐답니다. 예. 마지막이다. 자식된 도리로서 이것까지 내가 해주겠다 하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대요. 예. 뭐 또래 아버지가 그때 막 고맙다고 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이거 꾸려 나가서 나중에 우리 뭐 큰 집에서 같이 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럽시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화이팅 하세요 하고 아버지는 가셨고 그 뒤로 뭐 몇 개월 동안 또리도 또리의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잘 지냈는데 3개월 딱 지났을 때 집으로 이상한 딱지들이 막 날라오더래요. 뭐 무슨 은행 이런 건 아니고 뭐 사금융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서 독촉장이 날라오더래요. 온 것만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6천만 원이 넘더래요. 또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내가 해준 게 2천만 원이었는데 예. 이 6천만 원은 뭐고 이게 당장 온 게 이거고 그 뒤에 혹시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진짜 잠도 안 오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무색하리만큼 맞더랍니다. 며칠 지나니까 또리가 사는 집에 이상하게 생긴 까무잡잡하고 덩치가 큰 아저씨들 둘이 오더래요. 당신 아빠 어디 있냐고. 당신 아빠가 당신 명의로 지금 빚을 이만큼 했다. 지금 오늘까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데 이거는 복리로 늘어나니까 오늘까지 이자가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원금하고. 일단은 최대한 진정시키고 본인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놓고 지금까지 있는 빚들을 딱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최소 2억이더랍니다. 전화를 바로 했대요. 또리 아버지한테. 안 받더래요 전화. 몇 번 하니까 전화를 돌려버리더래요.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더래요. 와 이제는 아예 무너지는 거죠. 또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이 집도 당장 날아가게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게 대출들이 전부 다 또리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또리 아빠 이름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미치고 펄쩍 뛰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수소문 하다가 처음엔 아버지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려 했는데 그렇게 그 무속인들 수소문을 하면서도 계속 끝없는 빚 복촉과 뭐 집으로 찾아와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정남이가 떨어지더래요.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 요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하고 나도 저기 사라져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 이모님 신당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님께서 그 얘기 듣고 뭐 그럴 수 있다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거는 천륜을 거스르는 짓이다. 아무리 천인공노한 짓을 했고 아무리 밉고 아무리 나빠도 아버지 아니냐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아라. 차라리 네가 진짜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너의 아버지의 교화를 바란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오늘 네가 한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나가라. 복채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또리는 쉽게 납득을 하지 않더래요.
소문 듣고 왔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왔다. 제발 부탁이다. 제발 좀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이모님께 제 차 싫다, 안 한다, 못 한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르는 찰나에 이모님 이 점사를 봐주시는 그 방 밖에서 막 시끄러운 여자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모님께서 잘 아는 친구긴 하지만 그런다고 뭐 친한 사이도 아닌 자기랑 나이 차이가 뭐 5,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한 여성 무속인이었던 여자였어요. 이모님이 신당에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언니 어딨어요? 언니 점사 보셔? 나 언니 얼굴 좀 봐야겠네. 손님 안에 있어? 손님 잘생겼어? 남자야 여자야? 내가 들어가 볼래. 이러면서 다짜고짜 점사 보고 있는 방을 이 여자가 열어버리더랍니다. 그래갖고 이모님 옆에 앉아갖고 언니 누구야? 손님이야? 왜 표정 안 좋아? 내가 도와줄까? 왜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껴들더래요. 그 순간 이모님도 순간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렸대요. 얘가 이 타이밍에 여길 왜 왔을까? 야, 너 좀 나가 있던가 몇 방에 가 있던가 해.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옆에 있을게. 나 아무것도 안 할게. 왜? 내가 도와줄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또리가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 혹시 사람 저주나 뭐 이런 것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대뜸 또리한테 얼굴 가까이 대더니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얼마 가져왔는데? 해달라는 거 해줄게. 얼마 있어? 꺼내봐. 내가 해줄게. 왜? 이 언니가 못 해준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이에서 이모님이 미쳤나봐 너는. 야, 너 안 나가? 저기요, 그 남성분 못 들은 거죠. 사기꾼이야 얘기하는데 이 여자애가 이해 질서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언니 내 실력 알잖아. 언제는 뭐 한국에서 뭐 손가락 안에 뽑는다며. 나만 하는 사람 없다며. 내가 해준다니까. 나만 하는 사람 없어. 사장님, 나만 하는 사람 없어.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이모님께서 진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내가 말렸다는데 둘이 만약에 밖에 나가면 그것 때부터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아니야 됐어. 안 돼. 저기 그 사례자분 나한테 이틀만 시간 줘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여자 말 듣지 말고 이거 진짜 털리는 거스르는 거야. 진짜 안 돼. 나한테 이틀만 시간 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 만들어 볼게. 이렇게 약속을 받고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그렇게 그 또리는 이모님 신당에서 떠났고 와 이모님께서 미치겠더래요. 뭐 어떻게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얘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겠을까.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모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언니 저거 내가 한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돈 언니 줄게. 일은 내가 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모님이 안 돼. 절대 안 돼. 너 끼지 마. 너 끼지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거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막 신나갖고 아니 내가 해준다니까 언니 나 이번에 뭐 새로운 방법도 알아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내가 양밥을 뿌렸는데 이게 만약에 돌아오잖아. 그러면 나한테 안 돌아오고 사례자한테 돌릴 수도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야 너 끼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너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너 그러다 진짜 천벌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요지부동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난 돌비 막걸리 집에서 좀 전에 만났었던 그 여성분 그리고 이모님 그 있던 자리에서 그렇게 저희가 만났었던 거고 이모님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금 전에 이 여성분이 어떤 전화를 받더니 황급히 나갔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리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지가 않더래요. 한숨을 자꾸 쉬더니 그래서 전배야 너 같으면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왜? 했더니 아니 뭐 양밥은 어찌됐든 가족인데 아니죠. 죽이라고 달리는 거 아니냐고. 살이고 양밥이고 간에 차라리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 싶은데 자식된 놀이로 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모님께서 다시 한번 막 웃으면서 술잔을 저한테 딱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제가 한 잔을 따라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술잔을 이렇게 벌컥벌컥 드시다가 중간에 끊으시더니 들 남은 막걸리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입맛을 다신다고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왜요? 왜 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 그랬더니 뭔가 날아가긴 날아간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딜요? 이랬더니 그 말한 거 몰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뭐 괜찮은 거냐고 일 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친아빠라며요. 그랬더니 몰라 내가 시켰나 짜증나 진짜 몰라 술이나 먹을란다면 갑자기 옆에 있는 막걸리 주전자를 갖다가 그냥 나발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뺏어갖고 제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모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모님께서 그때 막 욕을 하셨는데 걔 뭐 같으니까 그러지 이러시면서 그냥 막 깡 막걸리를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상황 난 거냐고. 그랬더니 끝난 거 싶다. 내 아들 통해서 뭐 날렸나 보다. 몰라 진짜 이러더니
그러더니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 술집 안에서. 그래갖고 아니 뭐 진정 좀 하시라고. 아유 진짜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이모 그만 좀 해요. 왜? 하니까 야 봐봐라. 내가 깔아준 판이잖아. 내가 깔아준 판이랑 똑같은 거잖아. 아 진짜 뭐냐고 이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막 옆에 앉아서 아우 진정해 자자자자자 하면서 이거 잠깐만요. 하니까 아 나와봐. 아 나 진짜 다 때려 엎고 내가 가버리려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게 상황이 제가 뭐 이전에 제가 시참할 때도 이모님께서 뭐 되게 굉장히 화가 나셨었다 뭐 이렇게 대노를 하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이모님 표정이 이모님이 그 울분을 토하는 게 그냥 극대노 글자 그 자체였어요. 진짜 아예 악이 받치시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욕이란 쌍욕을 막 진짜 다 하시고 이게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러셨는지 그 이모님이 손을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전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술집 주인분도 아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총이 안 되냐고 저도 옆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막 진짜 거의 막 경기에 가까운 상황으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점수해줘가지고 저 새끼 데리고 와갖고 저 새끼가 일치르게 만드는 거냐고 이 썩을한 신놈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한 20분? 30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술집 주인분도 저희 이모님께서 무속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실 거고 뭐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셔도 친분도 있으신데 본인이 장사도 해야 되는데 답답스럽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만 계시다가 이모님도 그렇게 막 악수고 물고 막 그러시다 소리 지르고 그러시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 드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예. 옆에서 계속 알아주고 아 이모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 삭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사그라 드셨는지 소리 지르는 게 점점 잦아들더니 누가 봐도 이거 내가 짠 판이잖아. 누가 봐도 내가 만든 판이잖아. 나 억울해서 살겠냐고. 선배가 나 어떡하니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모 내가 안다고 아니지 않냐고 뭐 이모님께서 얘기했냐고 신들이 뭐 점지해 주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진짜 나라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이모 진짜 아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이모 좀 삭히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다 들었잖아요. 내가 옆에서 이모 편 들을 테니까 이모가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모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고 진짜 아닌 거 아니까 이모 제발 좀 삭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모님께서 막걸리 몇 잔 더 드시고 그렇게 조금 진정을 하시는가 싶더니 보험 매무새도 갖다 드시더니 카운터 가서 아 죄송하다고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저랑 이모님은 그 막걸리 집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모님께서도 막 이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걷는 것도 그때 당시 이모님이 40대 초반이셨을 때니까 얼마나 악을 쓰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셨었냐면은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그때 당시 부축을 해줘가지고 이모님 신당에 모셔다 드리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정신 좀 차리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제가 올 테니까 같이 해장이나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모님도 알았다고 하시고 들어가서 주무신다 하셨고 저도 뭐 얼떨떨하긴 했지만 일단 집에 들어와서 잤어요. 잠을 잤는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쁜 생각을 하다가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대충 이빨 닦고 그냥 머리만 감고 바로 차 타고 이모님 신당으로 향했고요. 딱 도착하자 보니까 이모님도 신당 문 열어놓으시고 방 안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하고 신당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삼촌분께 꾸벅 인사드리고 아 어제 이모님이랑 좀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뭐 사온 거 있는데 들어가갖고 좀 얘기 좀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딱 안에 들어갔는데 이모님께서 보통 이렇게 상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술도 어제 그 깡으로 안주 없이 그렇게 막걸리 주전자를 그냥 둘이 부었으니 당연히 속도 안 좋으셨을 텐데 일단 본인이 해야 될 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수치도 일단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전날 소리 지르고 하셨던 거 좀 여파도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해장거리 사왔는데 이거 좀 드시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누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데 또 그냥 흑흑흑 하더니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도 화가 덜 풀리셨냐고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이모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전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나 잘못된 것 같아. 싹 다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다. 보여주질 않는다. 제발 좀 보여주세요. 실령님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시는데 좀 보여달라고 좀 찾아보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도통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가갖고 이모님한테
정신 차려보시다. 괜찮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괜찮아. 다 죽은 것 같다고.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 좀 차려라. 좀 지나면 괜찮아졌겠지. 이모 숙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조금만 정신 차려보시라고. 금방 보이실 거라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막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하시다가 또 어느 정도 잦아지시니까 이모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면서 나 옷 갈아입게 나가 있어봐 이렇게 하시더니 몇 분 되지도 않아갖고 바로 이렇게 평상복으로 갈아입더니 운전 좀 하래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요 이모? 경찰서 가자고. 왜요? 했더니 걔네 이름 듣고 찾아봐야 된다고. 아빠 아들 둘 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빨리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대로 경찰서를 갔는데 이게 경찰서를 가서 뭐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무당인데 하다못해 친구라고 한다는들 이 사람이 뭐 당장 어제 이렇게 됐어요 어제 저렇게 됐어요 찾아주세요 한다는들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경찰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는지 좀 허탈한 표정으로 다시 제 차를 타고 이모님 신당으로 도착을 했어요.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 같았는데 슬픔도 누그러진 것 같고 많이 좀 어느 정도 삭혀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또 일을 바드득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찢어 밝힐 거라고. 내 인생에 이렇게 끼고 반드시 찾아내서 찢어 밝힐 거라고. 내가 어떻게 찾나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모님께서 전배야 그냥 어제 오늘 일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싶고 그래 뭐 이렇게 지금 일 보여준 김에 얘기하자. 어디 가서든 절대 양밥이나 살이나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된다. 할 생각 해서도 안 된다. 진짜 좋은 거 아니고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 그런 이유에서 생긴 이름이 양밥이고 살이라고 하는 거다. 절대 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에도 이쪽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저는 애시당초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뭐 고소를 할 수 있으면 고소를 하든가 차라리 뺨을 때렸으면 때려줬지 거창하게 양밥 살 난 이런 거 안 해요. 이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모 저는 진짜 이모 편이니까 이모 진짜 좀 가라앉히시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아침부터 뭐냐고. 그렇게 제가 이모님을 많이 다독거려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모님 기분 풀어드리려고 아주 그냥 원숭이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모님 기분을 풀어드렸는데 한 3일 정도 더 있다가 이 소식이 왔어요. 아무래도 그 예약을 할 때 보면 예약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모님 신당에서 일하시는 이 삼촌분께서 좀 여기저기 알아보셨나 봐요. 이게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정확히 알아냈고 이런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 세계에도 뭐 이런 쪽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리라는 분과 또리 아버지라는 분 두 분 다 사고사로 사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교통사고 관련된 걸로 사망사고가 났었고 제가 그때 그 막걸리집에서 봤었던 그 여성분은 지금까지도 보이지가 않고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제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예쁘장 아름답게 생겼던 얼굴에서 그렇게 나왔던 천박한 그 목소리와 말투와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옆에 있었을 때 저를 만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지 그런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그날 그 전화를 받으면서 황급히 나갈 때 그 여성분 뒤를 봤을 때 정확히 느낄 수 있었던 게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그냥 얼어붙을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저 뒤를 쳐다보는 것 뿐인데도. 오늘 제가 위악의 경계선이라고 했던 게 이모님께서 이분을 처음에 일컬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위악이기도 하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필요악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던 걸 무색하리만큼 그렇게 만들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악이라는 게 이 필요악이라는 게 도대체 경계선이 있나. 어디까지가 악을 위한 거고 어디까지가 선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오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진짜 간만에 사람이 무섭고 그 존재가 도대체 뭐였고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모님한테.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솔직히 물어볼 생각도 없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귀족님들 그리고 뭐 살이라던가 양밥 절대 쓰실 일도 없으실 거고 쓰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어느 분야에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좋은 일을 겪다가도 안 좋은 일을 겪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나락으로 갔을 때 그런 안 좋은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밥 살이라는 거는 본인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보내면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본인에게 되돌아올 때도 꼭 생각하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 제 이야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양밥 그러니까 저주 같은 걸 할 때는 그 사람의 무덤과 내 무덤을 같이 만들어 두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두 개의 진짜. 무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즉슨 그 사람들과 내가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양밥이라는 것도 무속인들끼리 그리고 귀신도 가끔 살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보통 맞으면 네. 그 날린 사람이 이긴 거고 맞은 사람이 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방어만 하는 걸로써 그 살이 몇 배로 증폭이 돼서 그 살을 돌아가지. 날린 자에게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간혹 안 좋은 무당들, 진짜 갈 때까지 간 무당들은 애시당초 그 살을 날릴 때 귀신을 부려서 그 살 자체가 되돌아올 때 나한테 안 돌아오고 이 살해를 나한테 했던 살해자한테 날아가게끔도 한대요. 본인은 피해를 안 입으려고. 네. 진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오늘 제 얘기 좀 귀 담아서 맞죠. 살인한 양밥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는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걸 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전배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지 말라니까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전배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전배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정말 또 사람도 무섭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양밥은 해서도 안 되고 의뢰 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